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미친 성과급 2탄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성과급으로 무려 6억을 받는 갓생 직장인 사주입니다. 어떤 운과 사주를 타고났길래 역대급 성과급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요, 기존 이론으로 보면요,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간 계수는 신월에 태어나긴 했는데 뿌리가 금생수 받는 이것과 진중계수, 신진수국에서 받는 수량이 전부예요. 거기에 비해서 토 이 관은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거기다가 이 관은 화생토도 받고 있고 또 정관, 평관으로 혼잡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용신에 해당되는 신 빼고는 전부 기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면 10중 8구는 아이고 돈복 없고 직장생활도 빡세겠네, 이렇게 오판하기 딱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대기업도 하이패스로 들어가서 현재 매우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명리 이론이 놓친 이분의 떡상 비결, 사주의 급수, 이런 부분을 기존의 명리 이론이 놓친 이분의 찐떡상 비결, 사주의 급수, 이런 거를 자연명리로 아주 신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물상을 그려보면요, 토가 아주 강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작은 수량의 개수는 이 토 안에 갇혀요. 그래서 산에 작은 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산은 매우 크고 수량은 신진수국에 형성되어 있는 작은 물에 불과하니까 이른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부모덕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부모 자리에서 금생수해주는 이 신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 자리에 있는 이 무토가요, 명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토를 기준으로 볼 때 일지 이 미가요, 천을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이 매우 잘생기거나 귀한 거예요. 그런 관에서 일간 계수가 생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덕이 큰 거예요. 그럼 계수일주는 무신만 있으면은 항상 부모덕이 있냐?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방금 설명했지만 무토가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명산이 되어서 그렇게 본 겁니다. 어쨌든 이 산정호수는 이 명산의 그늘 아래서 잘 보호받고 있으니까 부모덕이 큰데요, 실제로 부친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덕이 큰 이유 설명했죠. 유명한 회사 또는 최고 회사와 인연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논리와 똑같아요. 이 관이 직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이 천을기인을 나서 매우 귀해, 멋있어, 명산이야. 그러니까 회사도 이름 있는 회사야, 귀한 회사야. 그래서 최고의 회사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엄청 외모가 준수하겠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실제로 이분은 보는 사람마다 아이돌 닮은 외모라고 할 정도로 진짜 잘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냐? 이 사진을 보면요, 이 호수에 비친
명산의 뷰가 매우 아름답죠.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수의 아름다움은 호수 자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명산이 비춰져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즉, 이 호수의 아름다움은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명산이 비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외모는 집안 유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외모의 유전자는 집안에서 이어받았을 거다 했더니 모친이 매우 뛰어난 미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진짜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분은 조직 생활에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토에 의해서, 관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산정 호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이 직장인데 직장이라는 조직 안에서 안정된 형태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에 의해서 이 산정호수가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말은 직장 조직에서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빡센 대기업 조직 문화에도 적응을 잘하고 그런 환경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주는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회사를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호수의 수면을 보면은 아주 잔잔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돌을 던져서 파문이 일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호수에 비친 이 산이 일그러져 보이겠죠. 그리고 파문이 일어나면서 이게 계속 퍼져나가요. 즉, 한번 파문이 일어나면은 평정심이 잘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목이 있으면요, 이 목이 물길이죠. 이 물이 흘러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욕이 있는데 이 사주는 아예 목이 없어요. 그냥 강한 토들에 의해서, 산들에 의해서 조성된 그 환경에 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벗어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직이나 벤처 창업 같은 길을 선택해서 롤러코스터 타느니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무조건 존버하는 게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심이 깊은 이유는요, 원래 무게합된 사주들이 종교 철학적 성향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요, 이 무토산이 명산으로 되게 높죠. 그러면 하늘과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요, 이 하늘과 지상이 서로 소통되는 글자예요. 그 옆에 이렇게 볼씨가 있으면 하늘과 지상을 오가는 존재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귀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 속성이 아주 많아요. 거기다가 무토산에 정화가 있을 때 산에 등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 형상이라, 이러면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어. 실제로 이분의 집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본인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주의 반전 매력 중에 하나가 집안에 돈이 많아도 드러내지 않고 알뜰한 건데요. 사실 이분은 부친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니까 상당히 유복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도
돈이 있는 티를 내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분한테 재산은 정화하고 병화에 해당돼요. 그 중에서 이 정화는 집안에서 형성한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은 재물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산 너머에 있어요. 이게 정화, 이게 병화예요. 산 너머, 산 그림자 안에 숨어져 있어요. 즉 개수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산 너머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안에 돈이 많은지가 잘 안 보여. 더군다나 여기서 태양 병화가 비추면요, 이 반대 사면에는 산 그림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 재물이 더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편재 재물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니까 돈 있는 티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부친이 건설사 사장이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다녀도 오래 끌고 다니던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이런 논리로 해석하려면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명리 이론은 관념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추론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연의 눈으로 사주를 들여다볼 때 이런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면 가장 관심이 가는 배우자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사주는 일찍 결혼하면은 이혼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주에서 이성의 인연은 정화, 병화 이 두 개죠. 그런데 초년에는 대개 이 정화하고 인연이 잘 돼요. 그런데 이 정화는 아까 설명해서 말했지만 산 너머에 있어. 개수가 여기 있다면 이 높은 산 건너편에 이성이 존재를 하고 이 여성은 배우자 자리 미랑 충미충으로 부딪히니까 안방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정축이 이쪽에서 나타나면은 병정탈광이 돼서 존재가 무능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산 건너편에만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일간 개수 입장에서는 정축을 만나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한번 결혼하려고 했다가 접은 경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결혼을 생각했다가 포기했던 여성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런 여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소개한 여성하고 안 맞는 것도 같은 논리예요. 여기가 집안 자리니까 집안에서 주선한 여성은 선을 봐도 잘 안 돼. 그리고 인연을 맺어서도 안 돼. 이런 게 특징이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정축에 해당되는 여자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요, 대개 이렇게 환한 햇빛이 아니라 산그림자가 져 있는 이런 그늘 아래에서 일하는 여성이니까 일단 집안 환경이 좀 어렵거나 야행성이거나 마이너한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면 이쪽에 더 가까워요. 물론 교육의 상도 있어서 교육 쪽에 종사하는 여성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 안에 있는 인연을 제대로 읽어야 궁합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찐 인연은 뭐냐? 당연히 시의 병화죠. 이 병화는 태양처럼 외모가 환한데 이 병화가 이 호수 위에 이렇게 비치면 윤술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에 해당돼요. 특히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필의 인연이 눈이 크고 이마가 넓어요.
이분이 내년 1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할 여성이 이마가 높고 눈이 크냐 그랬더니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주에 좋은 인연하고 결혼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좀 철저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이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태양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이 신이 재물이죠. 이 재물을 신진 합으로 끌어오니까 재테크 만렙인 여성에 해당하고 신진 수국이 만들어진 수량은 일간 개수, 호수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간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해 주니까 둘이 더 잘 맞는 겁니다. 두 분을 궁합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에 결혼할 여성의 외모가 이마가 높고 눈이 크고 알뜰한 금전관을 지녔으면 그 여성하고 인연은 좋은 궁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6억 성과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을사대운 병원연에 6억 성과급을 받는데 자연물상으로 보면 산에 무지개가 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명리 이론으로 하면요. 이 사주에는 용신이 이 신금이잖아요. 많은 토는 사주에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가 나빠요. 특히 화는 많이 나쁘다고 보죠. 왜냐하면 용신에 해당되는 금을 극하니까. 그런데 을사대운 병원연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빠야 돼요. 그런데 정작 6억의 성과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나쁘게 해석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연에 대박 터진 이유는 저 무지개가 떠서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가 뜨면 직장에서 큰 재물이 형성됩니다. 자, 을사대운 병원연이 되면요. 이게 개미일이죠. 그죠? 일간이. 그러니까 지지가 다 사오미로 형성이 돼요. 화국이 돼. 그래서 병화가 또 떠 있어.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화기운이 들면요. 이 호수의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에 이렇게 운무가 끼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형성이 되겠죠. 그것들이 저 병화가 비치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의 굴절 때문에 거기에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거를 사주로 표현하면요. 무게합합니다. 개수가 산에서 무지개가 형성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화를 무지개로 보는데 이 무지개는 일간 개수 입장에서는 누구나 선망하는 재물이 돼요. 무지개는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재물이 되고 역대급 행재수는 무지개 현상과 같은데 이 무지개는 하늘이 만들어주는 자연현상이니까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회사도 크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토, 산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이 산의 재물은 이런 호수였죠. 그랬는데 사오미가 되면서 이 물이 분열을 해서 이 산에 거대한 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재물에 해당되죠. 산 입장에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무지개가 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산은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됐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병원연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러한 현상도 어느 한 회사에 다니는 구성원에서도 그러한 일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처방을 하나 내리면요, 무지개는 이런 사오미 운을 지나면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재물은 흩어지기 전에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주식이나 선물 이런 곳보다는 부동산이나 우량주 같은 곳에 잘 묶어둬야 이때 형성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6억 성과급 사주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썸남 썸녀 뼈 때리는 궁합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